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화천대유가 로비를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실명도 공개됐는데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는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00명 안팎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중환자 병상과 재택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화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을 빚고 있는 양국이 갈등 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을 중심으로 약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서와 충청 내륙, 남부지방에는 출근길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내려앉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연일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비롯해 천화동인 1호 대표 등이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대가로 사업을 유리하게 설계해줬을 것으로 보고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한성 천화동인 1호 대표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섭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대장동 사업 수익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그만 찍으시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문 변호사 출신인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설립된 지난 2015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달 사임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건으로 벌어들인 돈의 출처와 용처 등 자금 흐름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건설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처장도 이틀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회사에서 하도록.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계자를 구속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돈을 대고 막대한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는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셨나요? 그렇고. 주가 조작한 적 없으세요? 인정 안 하세요? 2시간 정도 심사를 한 법원은 이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인물은 이 씨가 처음입니다. 애초 이 씨와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다른 관련자 2명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 중 연락도 끊긴 또 다른 이모 씨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당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깊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이번 의혹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씨는 2012년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봤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회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 역시 구속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지난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토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은 무속인이나 역술인과 관련이 없지만 장모를 비롯해 여성들이 주로 점을 보러 다닌다고 말해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앞서 먼저 논란이 된 손바닥 임금왕자 해명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윤 후보와 부인, 장모가 무속인이나 역술인을 자주 만나느냐고 묻자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윤 후보는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마치 특정 성별이 점을 주로 보러 다닌다는 듯한 뉘앙스로 읽히면서 여성 비하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연이은 실언 논란에 여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는 앞선 윤 후보의 설화를 열거하며 1일 1만 원 세계 신기록을 세우겠다고 비꼬았고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기 점 안 본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성을 파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연이은 말의 전쟁으로 경선이 과열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본선 주자 4인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투표가 진행된 뒤 내일 오전 10시 최종 4인이 공개되는데 지난번 1차와 마찬가지로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까지 늘 거란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가 10,000명 수준의 병상과 재택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 것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000명 수준까지도 갔을 때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중증 환자를 하는 그 병상과 재택 진료를 하시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동시에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4차 대유행이 악화할 경우 이번 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예상치의 2배 수준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시점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25일 전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머크와 화이자, 로슈사에서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만 명분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허가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동시에 허가 진행될 수 있게끔 제약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약품 도입하는 걸로. 한편 그제부터 시작된 16세에서 17세에 대한 접종 사전 예약은 첫날 예약률이 20.8%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갈등 관계를 겪는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인데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정부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중국이 올해 안에 화상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시진핑 중국 주석과 2월과 9월 두 차례 정상통화만 가졌습니다. 정상회담 성사는 스위스에서 열린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 간 고위급 접촉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미중 정상이 화상으로 남아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긴장관계 해소의 계기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최근 중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부회장이 풀려나면서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왔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회복, 국제지역 문제 조정,
기후변화 등 서로 핵심 관심사를 존중하는 협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 화상 정상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강조한 인권과 대만, 남중국해 무역 문제 등은 시진핑 주석도 불가침 이슈여서 갈등만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반 학생끼리 싸움을 벌이던 중 한 학생이 총기를 꺼내 난사한 겁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한 고등학교. 사람들이 줄지어 학교를 빠져나오고 대형 버스가 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학생들이 모두 등교한 오전 9시 15분쯤 학교 건물 2층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And we about to get started on our work. And then next door to our class, we heard gunshots. So we all ran to the other side of the classroom. We heard glass breaking, and he continued to shoot. 학생 3명과 교사 1명 등 4명이 부상을 당했고 1명은 중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 학교 학생인 18살 심킨스가 같은 반 학생과 싸우다 무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What I understand, just very briefly, is that a fight broke out inside the school and the shooter pulled out the gun that he had illegally and shot several people. 경찰은 달아난 심킨스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1,900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텍사스는 지난달부터 허가나 교육 없이 권총 소유가 자유로워지는 등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느슨한 곳입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급락해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어제는 2,900선마저 위협했습니다. 중국 전력난, 세계적인 물류난,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긴축 정책 등 서로 복잡하게 얽힌 악재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적어도 정부가 계산한 전망에 따르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짜면서 들어올 세금을 예상했는데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 줄어든 7조 5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시가 다소 침체해 올해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죠. 올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곧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라 살림 계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0% 가깝게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올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매물이 없어 거래는 줄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과 대략 일치합니다.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 물가를 보면 이미 팍팍해졌습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문제는 올해 남은 4분기에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사흘 연속 급락해 3,0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어제는 2,900선마저 위협했습니다. 중국 전력난, 세계적인 물류난,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긴축 정책 등 서로 복잡하게 얽힌 악재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년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적어도 정부가 계산한 전망에 따르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짜면서 들어올 세금을 예상했는데 증권거래세가 올해보다 9% 줄어든 7조 5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시가 다소 침체해 올해보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죠. 올해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던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곧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라 살림 계산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 쪽에 무게를 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0% 가깝게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물 잠김 현상으로 올해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매물이 없어 거래는 줄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부동산 전문가들 예상과 대략 일치합니다.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 물가를 보면 이미 팍팍해졌습니다. 3분기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인데 문제는 올해 남은 4분기에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의 한 주유소.
휘발유 1리터당 가격이 2,000원을 넘어 2,370원에 육박합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꾸준히 올라 올해 초에 비해 200원 이상 비싸졌습니다. 예,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즘 더 많이.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2% 오른 것뿐 아니라 달걀값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은 3.7%, 집세도 1.7%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5%를 기록하며 3분기로는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인 2.6%에 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제시한 물가 관리 목표치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목표를 1.8%로 했고요. 그러나 지난 5개월 동안에 2%를 넘는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1.8%는 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난해 4분기 물가 상승률이 0.4%에 그쳤던 기저효과에 더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비축 물량 방출과 공공요금 동결 등을 통해 올해 물가 상승률을 2%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닭고기 업체 7곳에 2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할인과 올품 등 2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신선육 가격을 올리려고 출고량을 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돈 떼일 위험을 막으려고 지난 2014년 정부가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죠. 상생경제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보니 정부도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 하도급 업체들은 오히려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안보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상생결제 시스템 성장에 의미를 부여해온 문재인 대통령.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상생결제 시스템은 하도급 업체가 원청 기업에서 돈 떼이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동반 성장의 주요 지표로 평가받습니다. 문제는 정작 일부 하도급 업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꺼린다는 점입니다. 채권 형태로 자금을 은행에 맡기는 방식이라 만기 전에 현금을 받으려면 애초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자리 잡은 건설업체들은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돈이 깎이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오히려 1,000원 받을 걸 990원 받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을 위하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나 LH 등 주로 건설 계약을 발주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하도급 업체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상생결제 시스템만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항목의 높은 비중으로 포함시켜 사실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랄지 고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 조달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그 원계약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의 상생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제도가 정착돼가는 중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집에 망가진 우산이나 장난감 한두 개 정도는 있으시죠?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 고민이실 텐데 버리지 말고 특별한 수리점으로 가져가면 어떨까요?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조그마한 사무실에 우산이 쌓여 있고 한켠에선 바느질을 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이곳은 서초구 우산수리센터로 망가진 우산을 가져오면 무료로 고쳐줍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우산은 우산살이 망가져 이렇게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버릴 계획이었는데 한번 이곳으로 들어가 수리를 맡겨보겠습니다. 우산살을 바꾸고 꼼꼼하게 바느질을 하자 금세 새 우산이 됩니다. 환경에 살기 위해서 우산을 고쳐주고 그런 게 있어요. 기증받아가 다 그 뜯어가 하니까. 1년에 버려지는 우산은 약 4천만 개. 이곳에선 한 달에 400개 넘는 우산을 다시 쓸 수 있게 고쳐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좋은 반응은 덤입니다. 꼭지가 이게 빠지고 새 건데 버려야 할 것들인데
다 이거 고쳐갖고 새로 쓰니까 너무 좋아요. 장난감 수리센터에서도 고장난 장난감을 분해하고 고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택배로 보낸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데 로봇부터 자동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스위치를 뜯어서 청소도 다시 해주고 그 안에 정리를 다 해줬어요. 영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죠. 전 세계 폐플라스틱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장난감. 심지어 장난감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워 고쳐 쓰기만 해도 환경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장난감을 버리더란 말이죠. 아, 저거 갖다가 고쳐서 다시 재활용하면 좋겠다, 애들. 쓰레기도 재활용될 거고, 또 아이들도 좋아할 거고. 쓰레기통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수리센터로 옮기기만 해도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만든 차량 캐스퍼를 직접 시험 운전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국내 첫 일자리 상생 모델이라 그런지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한 경영 SUV 캐스퍼를 청와대 경내에서 인수했습니다. 차량 키를 건네받고 나서 주의 깊게 설명도 듣습니다. 새 차에 비닐을 벗기고 아내인 김정숙 여사를 태우고 시운전한 뒤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캐스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대선 공약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광주형 일자리에서 만든 첫 차량이라서입니다. 이 모델을 성공시켜 전국화하고자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투자협약식과 공장 준공식 등 2차례나 현장을 방문하며 애정을 쏟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합하면 해외로 향하던 기업의 발길을 되돌리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수식에서도 새 차가 출고됐으니 감회가 깊다며 광주 시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캐스퍼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 열풍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미국에서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오징어 게임의 인기로 구글에서 한국 원화 환율 검색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스타워즈나 마블 영화 주인공의 의상을 주로 입었던 미국인들이 올해 헬로윈 복장으로 오징어 게임 주인공들의 초록색 운동복이나 게임 진행 요원의 붉은색 점프수트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 오징어 게임 의상 등 드라마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2천여 개의 상품이 뜹니다. 오징어 게임 인기는 우리나라 원화 환율 검색 급증도 불러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폭스 비즈니스는 구글에서 한국의 원화 환율 검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는데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의 편집장 오미드 스코비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원화가 구글에서 세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검색된 통화가 됐다는 글을 그래프와 함께 올렸습니다. 지구촌 내부는 오징어 게임 열풍은 한류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I think it's quite popular nowadays, especially like with people around my age and my generation. I do listen to K-pop a bit also. Yeah.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에서 모두 1위에 오른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의 열풍으로 지구촌이 뜨겁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영화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막을 열었습니다. 개막작 상영부터 레드카펫 행사까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스타들이 레드카펫을 행진합니다. 팬들을 자주 만나지 못했던 배우들도 오늘만큼은 활짝 웃습니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부대 행사 없이 영화만 상영했던 것과는 확 달라진 풍경입니다. 개막작으로는
임상수 감독의 행복의 나라로가 선정됐습니다. 시간이 없는 탈옥수와 돈이 없는 환자가 우연히 거액을 손에 넣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연기파 배우인 최민식과 박해일의 만남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작품에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정말 한 1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임상수 감독님과 전익 선배님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번 영화제에서는 거장들의 신작을 포함해 세계 70개 나라의 영화 223편이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제 좌석은 방역 수칙에 맞춰 절반만 운영합니다. 열흘간 펼쳐지는 영화의 향연은 오는 15일 폐막작인 홍콩 영화 매연방으로 끝을 맺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전 세계 철강 전문가들이 모여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2021 포럼을 열고 세계 철강업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 환원 제철을 중심으로 기술과 개발 경험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전문가의 경쟁과 협력, 교류가 어우러져 지식과 개발 경험을 공유한다면 철강의 탄소 중립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은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어 꿈의 제철 기술로 불립니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죠. 그래서 점차 자동화하도록 올 초 합의가 됐는데요. 그리스에선 똑똑한 이 친구들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노란 로봇 55대가 분주히 돌아다니는 이곳. 그리스 크리오네리의 우편물 집화장인데요. 로봇의 머리 위엔 그리스 전역으로 배달될 우편물이 놓여 있습니다. 우편물을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편 번호를 스캔하고 무게를 재고서 지역별로 분류까지 한다는군요. 사람보다 속도가 3배나 빨라 다음 날 배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봇들이 단순 노동을 하는 대신 인력은 더 복잡한 업무에 효율적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지구상에서 인간을 제외하고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고래. 이런 고래가 최근 들어 해변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르헨티나의 한 해변에 거대한 혹등고래가 떠밀려 왔습니다. 몸무게가 7톤까지 나가다 보니 땅에서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 결국 굴착기로 번쩍 들어 바다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해변에선 불과 이틀 사이에 고래가 2마리나 구조됐는데요. 고래보호 운동가들은 미세 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건강을 해쳐 방향 감각을 잃은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네요. 출근길 수도권을 포함해서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경기 남부지방에는 새벽 사이 국지적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 빗길에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을비가 길게 이어지고 있죠. 오늘 낮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그 밖에 호남 지역에서도 낮 한때에 빗방울 정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에서도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위성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어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도 출근길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의 하늘은 흐리겠고요. 또 강원 산지에는 구름이 낮게 머물면서 모레까지 안개가 짙겠습니다. 남부지방 호남과 경북은 대체로 흐리고요. 경남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4도, 광주 19.6도, 부산은 20.7도로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이 22도 안팎, 또 광주와 창원,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또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연휴 계획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